이번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특별한 혹은 뭐 다른 어,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어, 녹화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차트 분석과 매매 시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차트를 분석한다라는 얘기는, 혹은 뭐 차트를 본다라는 얘기는 뭐 모든 구간, 모든 파동을 분석하고 뭐 파악할 수는 있어요. 차트를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매매를 할 때와 안 할 때, 혹은 매매를 해야 될 시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뭐 이런 복잡한 구간들에서도 다 매매를 하려고 시도를 해요. 뭐 이런 구간이라든지 뭐 이 구간에서 막 이런 작은 파동들도 다 매매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모든 이론들이 주고 있는 내용은 또한 조정 파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이런 추세 파동이 아니라 이런 조정 파동 내에서 파동은 끝을 알 수도 없고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구간에서는 뭐 시장이 예상대로 뭐 분석을 통해서 뭐 뭔가 파악을 하려고 해도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 끝을 알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시장은 항상 선과 면을 이루면서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도 보면, 이런 데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면을 이루고, 여기도 하나의 면을 이루고, 여기도 뭐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면들을 이루면서 가고 있어요. 그죠? 여기는 면이라기보다는 거의 선에 가깝고, 뭐 이렇게 선에 가깝고, 그다음에 이렇게 면을 이루면서 시장이 흘러간단 말이죠. 거의 대부분 이런 면을 이뤄요. 대부분. 가끔 이렇게 선에 가까운 흐름이 나오고, 이런 면을 이루면서 많이 움직인단 말이죠. 뭐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선을 이루면서 간다든지. 우리가 매매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이런 선과 면의 이탈이 될 때, 선과 면이 이탈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의 면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면이 이탈되는 시점, 면이 이탈되는 시점, 이런 면이 이탈되는 시점, 이때가 가장 매매하기 쉽고,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뭐 선을 이루든지 면을 이루든지 큰 파동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선과 면이 이탈되기 직전이라든지 직후라든지, 이탈되는 직후, 혹은 이 면이 이탈되기 직전의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가 이제 매매하기가 이제 가장 쉽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구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미래를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자, 이 현재 당시로 보면 이건 하나의 선을 이루면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이 이후에 뭐 면을 이룰 수도 있고, 뭐 이 선을 계속 연장될 수도 있고, 뭐 알 수는 없죠, 현재로서는. 근데 하나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은, 이제 이렇게 과거 이제 면을 잃었던 꼭지점들이잖아요. 그죠? 면을 잃었던 꼭지점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면을 잃었던 꼭지점들.
이런 면을 잃었던 꼭지점을 이제 뭐 도달하거나 아니면 이런 면을 이룬 곳에 도달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도 하나의 면을 잃었던 구간인데, 이런 면을 잃었던 구간들에 이제 다시 재도달하게 되면은 어 그 선이 유지가 되지 않고 선이 이제 멈추기 시작하는 구간들이 나오면, 이제 다시 또 매매를 중단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는 거죠. 매매를 중단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또 이제 아직은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돌파에 대한 매수를 했다면, 아직까지는 선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볼 부분이지만, 이게 이제 어 빠른 시간 내 현재 이 올라가는 속도와 거의 유사한 속도로 뭔가 올라가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은 다시 또 매매를 쉬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모든 구간에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모든 구간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일이다. 그리고 어 뭐 예상치 못한 흐름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어 어렵다. 그 차트를 분석하는 것도 어렵지만 매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 뭐 어떤 뭐 파동을 카운팅 한다든지, 뭐 이런 뭐 피보나치 되돌림을 활용을 해서 뭐 382 구간까지 나오면 저항을 받겠지, 뭐 50% 저항 받겠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것보다 이런 선과 면의 이탈 여부가 원래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어 우리가 어떤 이론들을 알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 보면은 그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걸 이제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보다 정말 간단한 뭐 추세라든지 수평 지지나 뭐 이평선 같은 그런 정말 단순한 접근들이 시장을 훨씬 많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이론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럼에도 그 이론들은 충분히 그 이론 자체로도 훌륭한 의미를 가지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 이 모든 구간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복잡한 구간에서 수익을 내는 것도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정작 큰 파동들을 놓치면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뭐 이런 작은 구간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 작은 구간에서 뭐 큰 자금을 활용하기도 어렵고, 뭐 소액 단타 정도로 놓칠 수는 있겠지만 정말 큰 포지션을 잡을 수가 없게 된단 말이죠.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그래서 매매를 쉬어야 할 때는 이런 어, 선들이 진행될 때가 가장 매매하기 좋은 상황이다. 이런, 그러니까 면이나 선의 이탈이나 이탈 직전에 매매하기가 굉장히 좋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면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명백하게 이제 조금 뭐 고조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면을 이루고 있어요. 처음에는 식별이 안 됐겠죠. 이 단계에서는 면이 식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또 시간이 조금 흐르면은 약간 면에 가까운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죠? 면에 가까운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어 뭐 보통 이제 면이 이루어지려면은 최소한 어 이런 등락이 이루어지거나, 그죠? 이런 등락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한 번 더 요런 움직임 정도까지는 나와야지 이제 면으로 식별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면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그쵸? 그러면 이제 뭐 면의 저점이라든지, 이 면의 저점이라든지, 혹은 현재 이런 수평 라인이라든지 이런 저점에 진입을 하고, 이 면의 저점이 깨지지 않을 때까지 뭐 홀딩하는 전략이라든지. 왜냐하면 이 시장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매매를 해야 될 시점은 뭐 이런 지점이라든지, 여기 내려왔을 때 여기 저점이라든지, 이건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두 군데. 이탈하면은 면의 면의 저점을 이탈하는 거니까, 뭐 손절을 잡는다든지. 그래서 어떤 면을 이뤘을 때 면의 저점, 혹은 면의 돌파, 혹은 내려왔을 때는 그 면의 저점, 이 면이 이렇게 뭐 이게 쐐기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수평으로 변형될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은 명백하게 어쨌거나 면을 이루고 있는 단계란 말이죠. 면이 지금 현재는 쐐기형이었지만 이후부터 연장이 되면서 수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렇게 하락으로 변하면 안 되겠죠. 하락 면으로 변하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스타점은 하나, 둘, 셋밖에 없어요. 셋밖에. 그래서 뭐 분할 매매로 여기 하나 진입하고, 돌파할 때 진입하고, 혹은 내려올 때 한번 진입하고, 그러면 스탑이 발생되고, 그러면은 매매를 할 시점이 세 번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이 뭐 수십 일 동안. 그리고 만약에 이런 진입을 했다면은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든 매매를 할 때가 아닌 거죠. 면을 돌파, 혹은 이제 면은 이렇게 연장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곳에서 매수를 했다면은 이런 곳에서 돌파 직전이나 돌파 직후에 조금 분할 익절을 하고, 나머지는 홀딩하는 전략을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매매를 할 때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들만 매매를 해야지만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실한 자리에서 확실하게 진입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또 좀 긴 관점으로 이제 또 바라보면, 뭐 어떤 이런 면들을 이루고 있을 때 면의 저점이나 면의 돌파나 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고 쳐요.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면의 뭐 저점에 진입을, 여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네. 뭐 이런 데 진입을 했다고 칩시다. 아까 얘기한 방식에 의하면 이게 면의 저점은 여기니까 손절이 발생되어야겠죠. 혹은 뭐 이런 데서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면의 저점에 이탈되면은 이렇게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리스크를 감안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는 뭐 매도가 나오는 게 맞을 수 있어요. 혹은 뭐 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이런 면을 잃었으니까 뭐 이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그거는 이제 각자의 기준에 뭐 따르면 되겠지만, 유효한 현재 매매를 하기에 좋은 타점은 이런 구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거 여기서 만약에 진입을 했다면 뭐 이 정도 조정은 뭐 수용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뭐 사람들마다 상황은 다르니까. 뭐 아무튼 여기서 어 뭐 언제 다시 재진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은 여기는 거의 뭐 선을 이루면서 가고 있죠. 선을 이루면 그 다음 거의 면이에요. 선과 선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일입니다. 정말 극히 드문 일이고, 선이 나온 뒤에는 대부분 이렇게 면을 이루면, 면은 작게나마도 면을 이뤄요. 이렇게 면을.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보면 면의 저점을 이탈했으니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알려드린 이 그 유명한 패턴 있죠. 뭐 이런 패턴.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패턴인데, 그죠? 그래서 이 패턴 자체는 뭐 그 이후에 방향성을 확정 지어주지는 않지만은, 여기가 이제 매매 타점이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패턴이죠. 여기도 계속 동일한 패턴이 굉장히 흔하고 동일한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전부 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게 뭐 선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각각의 면으로 구성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면 이제 여기는 하나의 면을 이루면서 여기가 깨졌으니까 구조적으로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이런 구조. 그렇죠? 여기도 반복되는 패턴이고,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을 알려드린 건데, 뭐 아무튼 여기서 면을 이뤘는데 뭐 매도를 하고, 다시 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했다고 뭐 할 수도 있겠죠. 뭐 이거, 그래서 매매 타점은 결국에는 이제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 홀딩을 해온 입장에서는 매도 타점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밖에. 매수를 가지고 여기서 뭐 저점에서 가지고, 혹은 뭐 여기 있는 데서 저점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홀딩한 사람 입장에서는 매매 타점은 여기 딱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딱 두 군데. 하나, 둘. 뭐 포지션을 못 가졌던 사람은 이제 이 어딘가에서 매매를 했다면 이제 뭐 손절가 다시 또 매수 타점들이 나왔겠지만, 계속 홀딩한 입장에서는 매매 타점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밖에.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늘 얘기하기는, 장기 추세 매매는 현재 추세에 집중하는 게 좋고, 단기 매매는 추세보다는 이런 수평적인 매물대나 수평적인 부분으로 이제 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수평적으로. 장기는 현재 추세에 집중하는 게 좋고, 단기는 이제 과거 매물대가 있다면은 수평적인, 혹은 이제 뭐 피보나치를 활용한다든지. 피보나치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평이니까. 단기 트레이더들은 이제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지만, 장기 추세 매매는 이런 뭐 추세선이라든지 뭐 혹은 뭐 이평선이라든지, 혹은 시장이 면을 이루고 선과 면을 이룬다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장을 분석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해야 될 시점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 어떤 추세든 결국에는 이제 큰 하락이 나타난 이후에 이런 뭐 면에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이제 나와서 이제 추세가 반전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진입한 포지션을 그냥 계속 유지하는 유지하다가 매매 타점이 딱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두 번. 자, 그리고 이제 뭐 계속 포지션을 가지고 갔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여기는 거의 뭐 선에 가까운 움직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면을 이루고 있죠. 면을. 그 다음에 한번 또 선에 가까운 움직임이 나왔고, 또 이제 면에 가까운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또 선에 가까운 움직임이 나타났고, 또 이제 면에 가까운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렇죠? 그러면 보면은 현재 이번에 나타난 하락은 면을 두 번이나 이탈한 거예요, 그죠? 면이 이제 분산화되어 있죠. 근데 이걸 또 크게 보면 또 하나의 면이란 말이죠. 면의 저점을 이탈을 했어요. 이게 또 이제 매매 타점이 되겠죠. 매매를 할 때가 되겠죠. 여기가 뭐 다시 뭐 구조 자체는 또 어떻게 보면 요거는 한 개의 면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그 패턴을 활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위치이긴 하지만 뭐 굳이 활용을 하자면 또 이것도 뭐 같은 맥락이니까 비슷한 맥락이니까 매매 타점이 또 여기가 한번 나오는 거야. 이탈 시 매도, 다시 재진입 시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계속 뭐 유지를 했다가 뭐 그러니까 계속 포지션을 계속 유지해 형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뭐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제 또 이제는 이런 수평적인 면처럼 뭐 약간 이탈들이 나타난 근데 또 이제 면의 저점을 탈 한 셈이 되겠죠. 뭐 여기나 뭐 이렇게 좀 여유롭게 잡으면 여기가 될 수 있겠고 혹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여기가 이제 중요 라인이다 생각해서 여기에 매매가 반복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매매 행위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보면은 또 이게 한가의 면을 이루고 있어요. 그죠? 혹은 뭐 이렇게 이때는 다시 또 이제 매도를 해야겠죠. 매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면을 이 내려가는 움직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면을 내려가는 움직임.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기에 의해서 동의를 한 거죠. 면들을 올라가는 움직임이고 이건 면들을 내려가는 움직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추세가 반전. 여기는 강세였으면 여기는 이제 하락세가 진행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어, 쉽게 매수하기가 어렵죠. 이제 하락 추세니까. 추세가 전환이 됐구나. 여기서 뭐 여기나 뭐 어딘가에서 포지션을 진입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매매가 종료됐겠죠. 종료. 그러면은 이제 뭐 다음 매수 시점은 언제냐? 뭐 여기랑 똑같죠. 어떤 면을 이루고 시장은 항상 면을 이룬다고 얘기했는데 선과 면을 이 면들이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매수해서는 안 되겠죠? 보면 세분화해서 보면은 면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림이 만들어지려면은 그 과정에서 정말 안 나타나요. 하락 추세니까. 그죠? 드디어 이제 좀 면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현재로서는. 근데 아직 뚜렷하게 면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림이 만들어지려면은 한 번 더 면이 만들어지고 올라가야지 이제 아 완전히 추세가 반전됐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뭐 이런 면들을 뭐 여기를 확정적으로 돌파를 한다든지 확정적으로 상승이 나타난다든지 혹은 하나의 면이 더 만들어지고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추세 반전 가능성을 확정짓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이렇게 지금 방금은 어떻게 보면 어, 언제 타점을 잡는지 좋은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결국에는 시장은 항상 선과 면을 이루면서 간다는 내용이 정말 단순한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게 시장이 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선 다음에 선으로 나오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일이다. 그러면 하나의 선이 발생이 되면은 면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매매할 때가 일단 아니겠죠. 면이 그래서 여기서 뭐 여기가 뭐 3파동이니 5파동이니 뭐 카운팅이니 되돌림이 어떻고 저쩌고 뭐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보다 하나의 면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현재 확실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하락 트렌드를 식별한 거는 이제 거의 이때쯤이죠. 하락 트렌드를 식별한 거는 이제 추세 반전 가능성을 식별한 건 이때니까 추세가 이제 반전되는 흐름에서 선과 이제 면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내려오는 환경에서 여기서 또 하나의 면을 이제 돌파한다든지 혹은 이런 면을 돌파한다든지 이런 구간들의 단기 거래는 이제 가능은 하다. 왜냐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과정을 아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여기도 얼핏 보면은 이제 요거는 면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여기도 뭐 어렵고 뭐 예를 들어서 좀 올라와서 이렇게 뭐 면을 이루는 상태가 되었다면은 올라가는 그림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또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면들이 올라가는 흐름이 한 번도 안 나오니까 이제 좀 큰 포지션을 진입을 하긴 힘들고 이런 면의 이탈에 짧게 짧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짧게 짧게 혹은 이제 길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하나의 면 이후에 또 선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뭐 여기서 뭐 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해서 여기서 뭐 스탑이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아시겠죠? 단기 거래가 가능한 구간들도 이제 뭐 이런 구간들에서 짧게 짧게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그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매 기회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매매 기회가 진짜 연중에 정말 몇 번 안 돼요. 몇 번. 적으면 뭐 정말 몇 번 안 되고 뭐 길어야 10번, 20번.
매매 기회 자체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큰 흐름인데 우리는 이 모든 구간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여기서 수익을 내려고 한다는 게. 여기서 큰 포지션을 진입을 해서도 안 되지만 큰 포지션을 진입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가장 문제는 이 전업 트레이더들인데, 매일 수익을 내려고 하는 이 전업 트레이더들이 가장 큰 문제긴 하지만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의 강세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면들을 두 번을 이루면서 올라간 거에 비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면의 두 개긴 한데 면의 결합에 가까운 움직임이라서 강세의 기준을 확정짓기 어려운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보면 매수 기회를 안 주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놓쳤다면. 여기서 놓쳤다면 지금 매수 기회를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전혀. 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짧게 올라가서 이렇게 면을 한번 이루고 있으면은 참 좋을 텐데. 그죠? 강세가로 전환이 됐구나라고 우리가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여기는 현재는 이걸 기회를 주고 있지 않다. 이때와 달리.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은 매매를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존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면들의 저점 면들이 낮아지고 있는 걸 식별을 했다면은,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면은, 이런 여기까지도 계속 홀딩을 할 수도 있어요. 현재까지도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면은 현재까지도 매도 포지션을 유지해도 되는 근거들이에요. 지금도. 왜냐하면 면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아직 확정적으로 식별이 안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못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혹은 이제 면의 이런 고점들을 이탈했을 때 뭐 매매 한번 할 수 있겠고, 그 이후에 현재 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했다면은 면들의 고점을 돌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거의 꼴에 가까우니까. 뭐 여기서 뭐 매매를 뭐 원칙적으로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여기서 또 한번 할 수는 있겠고, 그냥 그 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뭐 이런 돌파에 대한 매수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은 차트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매매를 해야 될 시점은
그렇게만 그럴 때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는 역할은 이제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면들의 면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려고 할 때 이제 그 사전에 얘기하는 게 제 역할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될 시점들은 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할 때 매매를 할 때는 매매를 해야 될 때는 정말 적다. 여기 이 구간에서 모든 이런 파동들을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정신이 나간다. 그리고 이런 구간들의 매매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은 손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아무튼 큰 포지션을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큰 포지션을. 여러분 투자금이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칩시다. 이거 1억 풀시트를 담아가지고 여기에서 단타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어, 진짜 강심장이거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아니면 자기만의 독창적인 매매 방식이 있다든지.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항상 선과 면을 이루면서 간다는 걸 어, 꼭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그에 맞춰서 어, 시장이 면 단위로 움직인다는 걸 생각을 해서, 이런 면의 변동이 일어날 때 이렇게 짧은 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단기 거래 단기 거래를 한다면은 이런 면단, 이 짧은 뭐 4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가급적이면 4시간 혹은 그 이하 뭐 1시간이든 뭐든, 그런 걸 쪼개서 시장은 항상 선과 면을 이루면서 간다는 걸 이용을 해서 현재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는지 혹은 하락 추세에 있는지 파악을 해가면서 이제 매매를 하면은 좋다. 그게 이제 매매를 해야 될 때와 안 할 때의 구분법입니다. 이런 면을 돌파를 뭐 해서, 명백하게 돌파를 해서 매수를 했다면은, 이런 면의 저점이 깨지거나 뭐 또 새로운 면에 뭐 이런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매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긴 추세 사이클을 이제 거래를 하는 사람은 정말 매매 기회가 많지 않다. 그리고 단기 거래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추세 전환 가능성이 발생된 직후예요. 추세 전환 가능성이 발생된 직후. 우리가 식별하는 뭐 이런 위치라든지 혹은 뭐 이런 위치라든지, 이 직후에 가장 큰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이더를 얘기를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다른 기타 알트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기거래 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단기거래 하기 아직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단기거래 하긴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방금 매매를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설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뭐 어, 피보나치 뭐 툴을 활용을 한다든지 뭐 다른 복잡한 이론들을 가져온 게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시장이 선과 면을 이루면서 간다라는 걸 기초적으로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매매할 때가 아닌 상황인 거겠죠. 이런 면의 저점이라든지 혹은 뭐 면의 돌파에 뭐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는 그냥 아무런 반응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지금 아쉬운 점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라면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말 큰 상승이 나오고 아무런 구간이 아직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뭐 여기서 면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면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단 말이죠. 선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만에 하나 저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내려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내려오면서도 면도 없이 그냥 한 방에 다이렉트로 내려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선과 선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극히 드문 일이고 이렇게 면의 고점을 돌파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럴 가능성 그래서 거의 뭐 없다라고 봐도 되지만 만에 하나 이렇게 내려왔다고 치면은 그때 이 수익을 포기하는 게 맞다. 포기하는 게 맞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뭐 면을 잃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였다고 칩시다. 이것도 이제 그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패턴. 이때 이제 매매가 한번 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어 여기서 진입을 한 사람도 매매를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도 매매를 고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매매를 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생각해 볼 문제는 지금 진입을 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 이런 면의 저점, 지난번 면의 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지난 면들의 이건 하락 추세라서 그렇긴 하지만 이전 면에 이제 뭘 지금 돌파가 확정적으로 돌파했다기보다는 확정적으로 아직 면을 확정적으로 돌파했다기보다는 면에 걸쳐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면의 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과정에서 면의 고점을 돌파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죠? 올라가는 요거는 뭐 매매를 한번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까지 근데 이 갭이 굉장히 커서 이제 리스크가 좀 크겠죠. 이게 아직 그렇게 크진 않고 이게 이제 2차적인 매매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차적인. 자, 여기 좀 이번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뭐 여기는 좀 더 난해하고 복잡한 흐름인데 여기서 선을 이루면서 쭉 올라가고 여기서도 뭔가 선과 면이처럼 이루어졌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선 다음에는 바로 선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
여기다 선으로 쭉 빠진다는 생각보다는 이게 이제 면의 한 구성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여기까지 계속 버텨야겠죠. 매매를 할 때가 아니니까. 혹은 이렇게 면에 걸쳐 있는 모양이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이건 면의 추세가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뭐 지금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거죠. 짧게 보면 여기도 이제 면 두 개가 결합된 느낌인데 여기도 이제 면 두 개가 결합된 것에 가까운 움직임이니까 한 개의 면이 한 개의 면에 가까운 움직임이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 빠졌으면은 이제 뭐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이제 매수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많이 꺾였어 스매도 매매할 때가 아니라는 셈이 되겠죠. 그쵸?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계속 뭐 선과 이제 면을 이루면서 이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죠? 면의 저점을 탈한 이 한 번밖에 매매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여기 어딘가에서 매수를 했다면은 또 다시 또 올라가는 그림. 매매 기회는 여기서 두 번밖에 없는 거야. 이때는 하나의 정말 큰 면을 이루고 어, 올라가는 움직임이긴 하지만 이 크기에 비해서 뭐 큰 면들이 없으니까 뭐 신규 포지션을 잡기는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추세가 강세로 전환됐다라는 식별이 여기 이 시점에서는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현재 매매 행위 자체가 뭐 몇 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긴 1년 동안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한 3번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런 정말 큰 변동인데 정말 큰 변동인데 어, 여기에서도 수익을 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뭐 이런 수평적인 것도 또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수평적인 것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는 뭐 여기서 뭐 다 존버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시점은 이런 작은 면들의 이탈이 발생되는 위치들이나 뭐 그럴 때밖에 없다는 거죠. 매매 기회 자체가 정말 몇 번 없다. 매매를 할 때는 이럴 때밖에 없다. 매매를 할 때는 몇 달에 뭐 한 달에 한두 번도 잘 안 나오는 게 매매를 할 때예요. 매매를 할 때. 그게 이제 큰 움직임을 얘기하기 때문에 큰 자금을 운용할 수도 있고 또 길게 유지할 수 있는 근거도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해야 될 때는 이런
구간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 혹은 이런 선과 면을 이루면서 이루어진다는 것들도 이제 과거에 또 몇 번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또 이제 어 제가 이제 뭐 여기에서 어 매매 기준을 이 돌파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라고 이제 매수를 이제 어 권장을 했던 상황에서, 뭐 이런 이탈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매수를 유지를 하고 돌파 매수를 해도 되는 위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매수를 한 사람들은 어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안 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어 안 했거나 뭐 못하는 사람이 이제 계속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 뭐 뒤늦게라도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저는 공식적으로 매수 추천은 이것도 한 번밖에 안 했지만, 매수 추천은 한 번밖에 안 했지만, 그 이런 구간들이 한 번 더 만들어지면 이제 저는 이제 매수 추천을 한 번 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나 어 공식적으로 매수 추천을 하긴 힘들고, 현재로서는 단지 이제 어 뭐 지금 또 매수할 만한 자리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수할 만한, 아직 또 매수를 하기에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니다. 이게 뭐 뭐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면 어떡해요라고 뭐 얘기할 수 있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럴 가능성은 거의 배제해 놓고 봐도 된다라는 거죠. 결국엔 또 이게 뭐 선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올라갈지, 뭐 어떤 과정에서 면을 이루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뭐 당연히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어 결국에는 바로 올라가든 면을 이루든, 현재로서는 하락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뭐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거나, 혹은 뭐 어떤 구간을 만드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런 하락을 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시장이 이렇게 내려가려면은 이런 움직임들이 뭐 뭔가든, 어떤 움직임이든 간에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락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은 매수 추천은 아니지만 매수를 뭐 해도 되는 자리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게 뭐 수익으로 끝날지, 혹은 뭐 본절 정산이 끝날지, 혹은 뭐 조금 손절을 하게 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뭐 아직도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근거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이제 나온 상황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매매를 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 팔고 할 단계가 아닌 거고, 이제 미보유자 입장에서만 이제 살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혹은 단기 거래로 진입을 한 사람들이 이제 단기로 본 사람들이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인 거죠, 여기가. 제가 어제 알트들이 수익 실현 구간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보통 이런 고점들이나 저점들을 이탈을 할 때는 수익 실현 구간들이에요. 수익 실현 구간들.
정확히는 이제 매물대 기준이긴 한데, 매물대 기준이란 말이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래량이 폭발하게 터진 이런 선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보면 좀 높은 거래량이 발생됐던 구간들이 보면 있어요. 뭐 이런 구간들, 뭐 여기도 조금 있고, 이런 면들의 고점이라든지 이런 이런 고점을 돌파한 직후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요거의 고점을 돌파한 직후이기도 하고, 여기는 요 면의 고점이기도 하죠. 이 돌파 직후에는 수익 실현들이 나와요. 수익 실현들이 계속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요런 하나의, 이건 매수세가 어떻게 보면 강하게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나타난 거고,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내려간다든지 혹은 좀 중립적인 입장이면 옆으로 가는 거고, 지금은 매수세가 강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나타났고, 어, 이렇게 한번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뭐 상승 조정이 나오고 하락 조정이 한번 나오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승 조정. 결국엔 조정이란 말 뜻은 손바뀜이에요, 손바뀜. 여기서 이제 단기 거래자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있음에도 고점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 트랩에 가까운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트랩에 가까운 움직임. 저는 이걸 이제 상승 조정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거는 하락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런 첫 번째 하락, 두 번째 하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조정, 두 번째 조정인 거고, 이 관점으로 보면 첫 번째 조정이 위로 나왔고 두 번째 조정이 아래로 나온 거겠죠. 파동 이론을 컨팅하면은 뭐 여기서 1, 2, 1, 2, 3, 4, 5, A, B, C 뭐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혹은 뭐 A, B, C 뭐 또 A, B, C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단기 수익 실현이 발생되는 위치들은 사실 이게 굉장히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면들이 결합되었던 위치들인데, 여기는 이제 수익 실현 구간들. 그래서 뭐 어, 여기서 확정적으로 막 뚫었다라고 보기는 현재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도 이제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는 사실 그렇게 볼륨이 그렇게 큰 위치가 아니라서, 게다가 이제 이것처럼 한 번에 내린 게 아니라 나눠서 되돌림이 나온 이후에 내려온 거라서, 크게 내려오기는 힘들고, 이런 매물대 중심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와는 조금 다르게. 그래서 현재 뭐 알트들이 어제 좀 급하게 내린 것도 이제 어,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매매 기법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매매를 해야 될 때와 안 할 때의 구분은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 모든 구간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좀 큰 움직임이 나올 때 나오려고 하는 나오기 딱 좋은 상황일 때 큰 포지션을 진입을 해서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게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도 좋고 수익에도 좋고 매매 어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매 스킬을 증진시키는 데도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뭐 짧은 거래도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꼭 그렇게 매매를 하시길 드리겠습니다. 매매를 해야 될 때와 안 할 때 구분은 이상입니다.